지금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토트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지금 리그 14위입니다. 아직도 14위냐고 하실 분도 있고 뭐 더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토트넘 편입니다. 네, 고로 저도 손흥민 길 따릅니다. 네, 토트넘은 14위인 상황에서 24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승리가 지금 없는 처참한 상황이죠. 24라운드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12위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보면 토트넘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24라운드에서 만나는 상대로 리그 2위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를 상대하려면 토트넘의 풀 전력이 가동돼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는 그냥 숫자만이 아니라 정말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맨시티를 상대하는 상황이죠. 토트넘에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은 벤탄쿠르, 베리발, 벤 데이비스, 이샬리송, 쿠두스, 쿨루셉스키, 메디슨, 포로까지 8명입니다. 여기에 반더벤도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경미한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당시 반더벤이 결장했고 이에 대해서 프랭크 감독이 밝힌 게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본 게 반더벤의 부상 상황입니다. 그러자 프랭크 감독은 이번에도 반더벤은 경미한 부상이라 경기 날까지 지켜봐야 출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제와 오늘 훈련에 참여했으니 희망적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다라면서 반더벤이 완치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2, 3선 선수들이 잔뜩 다쳤고 포로까지 없는 상황에 반더벤도 결장한다면 맨시티를 이기는 건 더욱 험난해지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건 맨시티도 부상자가 6명이나 있다는 점입니다. 도쿠, 디아스, 그바르디올, 코바치치, 사비뉴 그리고 스톤스까지 베스트급 멤버들이 다수 부상인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수들이 많이 다치면서 최근에 급하게 마크 게이를 영입하기도 했죠. 솔직히 저번에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때는 로메로와 반더벤이 혼란을 기가 막히게 막으면서 정말 경기 중에 존재감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철벽 수비가 다시 가동된다면 복귀한 솔랑케가 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맨시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이기는 걸 더블이라고 말하는데 토트넘의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했던 건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던 21-22 시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토트넘은 개막전부터 맨시티를 만나면서 시작부터 패배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후반 55분 손흥민의 결승골로 승리했죠. 참고로 당시 감독은 누누 산투였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끌던 2022년 2월에는 맨시티 원정에서 후반 95분 막판 극장골로 3대2 펠레스코어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2골을 어시스트했고 마지막 결승골은 클루셉스키 어시스트에 케인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 골을 넣었던 선수들 중에서 이제 토트넘에 남은 건 클루셉스키 뿐인데 그마저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결장입니다. 현재 정말 리그에서 최악의 부진에 빠진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해낸다면 프랭크 감독이 기적적으로 잘리지 않고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진짜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24라운드에서 17위까지 추락하면서 강등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세 팀은 파멸적으로 못하고 있긴 합니다. 18위 웨스트햄이 20점, 거기다 이제 첼시에게도 패배까지 했습니다. 19위 번리가 15점, 꼴찌 울버햄튼은 고작 승점 8점, 24라운드 본머스에게 마저 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위에 17위 노팅엄은 25점, 16위 리즈가 26점, 그 다음 15위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승점이 똑같이 28점입니다. 웨스트햄보다 낮아지진 않겠지만 다음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라는 거죠. 다음 라운드 대진을 보면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와 노팅엄이 맞붙게 되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아스날과 홈경기였습니다. 리즈도 아스날에 대패해가지고 토트넘이 17위가 될 일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게 이상합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을 한 팀이라면 14위를 지켰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요. 14위가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야죠. 프랭크 감독은 맨시티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맨시티전의 모든 걸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다가올 경기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지금은
맨시티전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분명히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모든 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를 돌아봤을 때 훨씬 더 일관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90분 내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3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우리가 맨시티전에 보여줘야 할 경기력이다 라면서 최근 토트넘 경기력이 상승했다고 분석한 겁니다. 최근 3경기라고 하면 도르트문트전 2대0 승리, 번리전 2대2 무승부, 프랑크푸르트전 2대0 승리, 이렇게 3경기를 말한 것 같은데 솔직히 번리전 무승부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맨시티를 이긴다면 분위기는 바뀝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 토트넘 홈경기인데 이때 승리가 아니더라도 무승부라도 거두길 바랍니다. 토트넘은 5위와 승점 9점 차이입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지난 시즌 17위에 23라운드까지 14위라면 감독이 당장이라도 경질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하필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당황스러운 4위로 마무리를 해버려서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엔지 감독도 비슷했죠. 리그가 추락하는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경질시키지 않았고 마침내 손흥민의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이 4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스날 미네는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묘하죠.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는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의 16강 상대의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아직 토트넘의 상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16강에 직행을 했는데 이번에 추첨을 한 건 플레이오프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가 끝나야 토트넘이 대진이 확정되는 건데요. 토트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자리입니다. 유벤투스 대 갈라타사라이의 승자와 붙거나 클럽 브리에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자와 붙는 2가지 중에 하나죠. 축구공은 둥글기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만 보면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토트넘이 이 둘 중 한 팀을 꺾어야 8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지금 현재 5위, 아틀레티코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현재 3위로 분명 만만하지 않은 팀들입니다. 뉴캐슬은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서 매우 대등했고 아스날은 뮌헨을 이겨버리기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을 입증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토트넘은 이번 챔스 리그 페이지 때 대진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상대한 팀들도 모두 챔스 진출 팀인 만큼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비아레알, 보데그림트, 모나코, 코펜하겐, 슬라비아 프라,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까지 PSG 빼면 냉정하게 정상급 팀은 없었습니다. 16강에서 만나게 될 유벤투스나 아틀레티코는 PSG와 나머지 팀들의 중간 수준의 팀이라서 아예 못 이긴다까진 아니어도 분명 힘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챔스에서는 좀 먹히는 것 같은 게 챔스 8경기 5승 2무 1패입니다. 그 중에 이긴 경기는 죄다 무실점이고 솔랑케가 복귀하면서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독일팀과의 2연전에서 솔랑케가 모두 득점하면서 16강 직행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기세로 맨시티전에서도 솔랑케가 꼭 골을 넣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